이 수원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떤 짓을 벌이고 있습니까? 3.1절 기념사에서 그리고 일본의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면서 그리고 한일 정상을 통해서 이 정부가 어떤 짓을 벌였습니까? 나라를 팔아먹을 기세입니다. 윤석열 퇴진을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원하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잠시 후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3차 수원 촛불 대행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자기소개. 자기소개를 해줘야죠.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떼들면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제가 원래 아빠 옛날에 내가 나한테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있잖아요. 만약에 저 과정을 좀 알아보면은 이렇게 개선해야겠어요. 지나가시는 프로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는 여기 수원역 오다로역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파업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시정으로 하늘을 지났습니다. 몇 달 동안에 윤석열의 특검 안에서 여기서 윤석열 지지를 받아주셨습니다. 윤석열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이 시작합니다. 시작하시게 되는 것이 윤석열
여자의 사회적으로 현실은 가장 약한 여자의 너희가 우리 눈을 가리고도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들어 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너희가 우리 눈을 가리고도 우리의 귀를 막고 입을 들어 막아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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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눈을 가리고도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귀를 막고 입을 들어 막아도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예,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예,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수원역 광장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촛불행동 운영위원장 최승대입니다. 오늘은 서울에 좀 가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참가하신 분들 중에는 또 서울 갔다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예, 오늘 지금 서울에 뭐 노동자를 비롯해서 우리 농민분들 그리고 뭐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의 이제 각 진보 정당들과 그리고 우리 촛불 시민분들이 지금 뭐 광장을 이제 가득 메우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거의 뭐 항쟁의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촛불 하나 보태기 위해서 지금 서울에 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진짜 어떤 이런 미친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을 기세로 지금 일본에게 거의 독도도 내주어줄 듯한 그런 기세로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누가요? 윤석열이요. 여러분, 이 윤석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나라의 수장이라고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서 일본 언론에서 독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오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들 아시지만 작년에는 일반의 해상자위대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우리 독도 근해에 들어왔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일본 해상 자위대가 독도에 올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에 엎드리듯 일본 일제시기 강제 동원되었던 그리고 대법원에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굴욕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일본의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팔아먹는 짓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 같이 좀 일어나서 잠깐 묵념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제시기, 자, 우리의 독립투사들은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싸우다 사나하신 독립 열사분들을 생각하며 나라 팔아 먹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금의 촛불을 제2의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또 예, 모두 자리 바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숨을 들어줘. 예, 쏘면 말해.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 정말 촛불 들기 좋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곧 있으면 꽃도 피고 이제 꽃 구경도 이제 하고 나들이도 하고 싶은 그런 날씨인데 오늘도 그러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촛불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시민 발언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혹시 발언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잠시 후 저한테 오시면 얘기 후에 그 발언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발언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구호 한번 외치면서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매국노 윤석열 퇴진을 명한다입니다 오늘. 그래서 다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뒷구호 마지막 그 명한다 해서 세 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매국노 윤석열 퇴진을 명한다. 다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밀정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예, 첫 순서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촛불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다로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여는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국의 한번 역사를 우리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는 특대 범죄 행위입니다. 이것은 침략과 강점, 학살과 약탈, 억압과 착취를 자행하는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범죄인 것입니다. 제국주의의 시초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미를 점령하고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에 이어서 아시아에서는 일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제국주의의 대장은 단연 영국이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게 좋은 말일까요? 침략의 결과요. 어디 가든지 해가 지지 않는다는 이런. 다음은 이은 나라 단연 미국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 놈들이 아주 최고를 달리는 원흉들이죠. 네, 조선 총독부는 1938년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했고 39년도에는 국민총동원령을 제정했고
1941년 노무조정령을 제정했습니다. 1942년에 근로보국제를 창설했고 1944년에는 일본 본토에서 제정된 국민징용령을 조선 식민지 조선까지 확대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조선인은 103만 여 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징용한 조선인들은 일본 각지, 사할린, 동남아 점령지, 남양군도로 끌려가 채판장, 군사기지 건설장, 철도 공사장 등에서 등뼈가 휘도록 가혹한 노예 노동을 강요당했습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2016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3,765명과 그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기념비를 세우고 1인당 1,700만 원씩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사죄를 안 하는 걸까요? 일본의 독도 강탈 야유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951년도 9월 8일 미국과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코리아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독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미국과 일본의 정치적 협작에 의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1951년도에 미국의 비호 아래 일본은 자기들이 불법적으로 강점했던 식민지 조선의 영토를 한국에 반환하면서 독도는 반환하지 않고 여전히 강점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더 지탄받아야 할 조약은 내국놈 박정희 부일 우익 정권이 1965년도 6월 22일에 조인한 대한민국과 일본 국가 내 기본 관계에 관한 한일 기본 조약입니다. 독도 밀약 제1항에는 독도는 앞으로 한국과 일본이 모두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일 기본조약은 우리 민족을 무참히 짓밟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합법화 정당화시킨 범죄조약입니다. 일본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일본에 껌딱지같이 붙어서 자발적으로 부정하고 미일 사이의 밀월 관계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매국노들은 핵 공동연수인이 자체 핵무장 보유니 하면서 정처부터 멋없이 날뛰다가 미국 상전으로부터 연이어 면박만 당했습니다. 썩녀리가 좋아하는 것은 첫째로 전쟁, 둘째로 미국에 대한 아부, 셋째로 검찰 독재이며 모르는 것은 첫째로 정치, 둘째로 경제, 셋째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달리하면 민주주의 배격하는 전쟁과 친미 4대, 검찰 칼부림은 좋아하고 반대로 국민이 원하는 정치, 경제, 평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모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윤가의 몸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피가 아니라 일본의 오뎅 국물이 흐르는 모양입니다. 21세기의 이한영, 사유 능력을 말끔히 소실한 지우불능의 천치바보를 끌어냅시다.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민생 파탄 정치부 평화파괴 친일매국 윤석열을 대신하자! 네, 감사합니다. 일본 언론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왔다, 저 얘기가 나왔다고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두 민감한 현안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계속 부인하고 항의도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일본산 멍게까지 진실공방 대상으로 등장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논란의 시작은 일본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 17일 NHK와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착실한 이행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한 발 더 나아가 독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상회담 의제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자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언급을 한 거죠.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습니다. 서로 토의한 바 없다. 그까지 맞죠? 사전적 의미로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외교부는 일본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해 외교 채널을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와 독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수산물 수입 재개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20일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를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어제 누카가 이란 의원 연맹 회장이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는 칼럼으로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가 동영상 촬영을 제지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산케이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수산물 문제는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 멍게 수입 논란에 대해서도 칼럼을 쓴 칼럼니스트는 현장에 없었다. 멍게란 단어는 나온 적이 없었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 지금 이제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 주변, 이제 후쿠시마 지역 주변에 이제 거기에서 나는 멍게가 지금 수입이 안 되는 건데요. 그 외에도 지금 수입하는 국내로 수입하는 멍게의 99%가 일본산이라고 합니다. 예. 후쿠시마산은 아니지만, 예. 예, 뭐 안전하다고 하지만 믿을 수 있는지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얘기를 나눈 것 같죠? 왠지 확인해 줄 수 없다. 극구 부인하는 것도 아니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대화를 한 것 같지 않나요? 독도는 어떻습니까? 기시다 총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보면 그냥 이 기시다 총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는 강제 동원한 적 없다, 뭐 예를 들면 그 일본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윤석열은 그대로 그냥 듣고 왔을 것 같습니다. 맞죠? 답답합니다. 예, 이러니까 이제는 친일을 넘어서 일본 사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안에서 끌어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라 팔아먹을 것 같습니다. 독도까지 그냥 다 내어줄 것 같습니다. 자위대, 이제 해상자위대가 독도까지 오는 거 말고 육상 자위대가 이제는 우리 한반도를 밟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길을 터주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발언을 하시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경기 인천 대학생 진보연합의 노유경 대학생을 모시고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우리 윤석열 네,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고 계속 발뺌을 내는 것들은 나중에 다 진실이었다라고 기사 짤막하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정말 화가 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 인천 대학생 진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노유경입니다. 친일하기
국민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라까지 팔아먹는 윤석열 행태를 보면 볼수록 정말 화가 나지 않으신가요? 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분노를 담아서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매국 윤석열을 몰아내자! 네, 친일매국하면요, 요즘 일제강제 동원에 대한 해법을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습니다. 3월 6일 정부가 발표한 해법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분들의 피해 보상을 우리나라 기업이 해야 된다라고 내놓은 정부의 해법입니다. 이 해법이 나오자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분들께서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민족의 역사와 아픔을 정면에서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에 알아서 기고 퍼주는 윤석열을 보고 일본은 기세 등등해졌는데요. 이것이 한일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져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윤석열의 나라 팔아먹기를 우리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사를 알아서 부정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와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들먹이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뭐라 얘기하지도 못하고 끝내는 일장기에 90도로 인사를 하는 그런 정말 파렴치한 행위까지 저희는 볼 수 있었는데요. 아니, 오므라이스 하나 얻어먹자고 나라의 자존심과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팔아먹은 윤석열을 가만두고 볼 수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으시겠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거는 이 굴욕적인 사건 하나하나가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사실 후보 시절부터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끝내는 우리 해군이 전범기에 대고 경례를 하는 아주 충격적인 일까지 저희는 봐왔는데요. 3.1 기념사에는 일본의 전범을 미화하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의 강제동원 해법, 한일 정상회담 등 끝없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부르짖으며 마침내 한미 삼각동맹으로 견고히 다져야 한다는 얘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범국 일본은 역사에 대한 사죄조차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군사동맹을 맺기 위해 관계를 개선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드는 생각은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전쟁만이 가득 차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굴욕적인 관계 개선을 외치는구나 라고밖에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예스 재팬 세대다라고 하면서 일본을 안심시켜주고 있는데요. 윤석열한테 이거 하나는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청년들은 역사 앞에서 떳떳하고 싶고 청년들은 전쟁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굽실거리는 윤석열, 일본에 굽실거리면서 전쟁으로 나아가는 윤석열을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서 끌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구호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친일 매국을 하는 행위, 이게 정말 굴욕적인 행위인 것뿐만이 아니라 전쟁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 매국은 전쟁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감사합니다. 네. 구호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보면서 다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자위대 끌어들이는 윤석열을 탄호하자! 매국협정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이 밀정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예, 진짜 우리 독립한다는 독립운동, 제2의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노래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독립군가입니다. 틀어주세요.
힘내리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국민들의 자유동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압록강과 조남강을 뛰어 건너라 압록강 원수를 쓸어 몰아라 잃었던 조남강 회복하는 날 만세를 불러보세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국민들의 자유동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국민들의 자유동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싸우러 나가세 호주 언론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주 최대 69시간제를 소개하면서 과로사를 발음 그대로 영문으로 표기한 KWA-ROSA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14일 현재 호주 ABC 방송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최상단 주요 뉴스로 한국 주 69시간 근무제 제한, 호주나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ABC는 한국 정부는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지금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오래 일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한국인은 1년에 1915시간을 일해 OECD 평균을 크게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이런 문화 때문에 과로사라는 말이 있다며 이는 극심한 노동으로 인한 신부전이나 뇌졸중으로 돌연사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호주는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38시간이며 한국과 달리 연장 근무의 상한선은 없지만 노동자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초과 근무는 거부할 수 있어 근로시간은 아시아 국가에 비해 길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영어교사로 일했던 크리스틴 씨는 ABC와의 인터뷰에서 퇴근 시간을 넘겨 장시간 일하다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동료들을 봤다며 맞춰야 할 일이 없는데도 체면을 위해 늦게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근무 환경이 업무의 질을 오히려 나쁘게 한다며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정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오늘 오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의 적절한 상한선을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은 정부는 추후 MG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현행 주 52시간제에서 바쁠 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이후 과도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비판이 쏟아졌고 MG노조로 불리는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도 정부 개편안은 노동조건을 개선해온 국제사회 노력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OECD 평균 노동시간을 훨씬 넘는 1년에 1915시간을 일하고 있는 한국에서 기존보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더 늘리려 한다는 데에 해외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이탈리아 일간지인 라 레푸블리카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한국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다룬 기사에서 세계 다른 국가들이 주 4일 근무를 논의하는 가운데 서울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호주 ABC 방송도 지난 14일 최상단 주요 뉴스로 한국 정부가 주 69시간 근무제를 제안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에선 KWA, ROSA, 과로사라는 말이 있는데 극심한 노동으로 인한 심부전이나 뇌졸중으로 돌연사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지 말고. 예, 69시간, 논란의 69시간 아시죠? 예. 왜 정부가 69시간으로 제출했었는지 아십니까? 예. 주 7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이 과로사의 기준이 되는 시간이 70시간이랍니다. 그래서 69시간을 이 정부가 그 기준을 제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논란이 되자 윤석열은 자기가 모르는 듯이 얘기하면서 60시간으로 또 얘기했다가 또 역풍을 맞았죠. 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몇 시간 근무 얘기하신지 아세요? 120시간! 예, 주 120시간 근무. 사실상 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잠자고 일하고, 그냥 잠자고 일하고. 그랬던 자가 69시간 얘기했다가 역풍 맞으니까 자기는 모른 척 하면서 60시간 얘기했다가 또 역풍 맞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나가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한일 문제도 개선하고 우리 청년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시대 워라밸 시대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워라밸 언제 우리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죠? 예. 청년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청년 대학생이 발언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우리 경인대직연의 우리 이찬슬 대학생 모시고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인천 대학생 진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찬슬이라고 합니다. 다들 작년에 있었던 대선 잘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청년 문제, 청년 정책이 화두였고 또 많은 후보들이 청년 정책, 공약들을 이야기하며 청년층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현 대통령인 이 윤석열도 후보 시절에 청년 공약을 이야기하고 청년 강당회들만 하면서 청년층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치인으로 스스로 포장하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지금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윤석열의 행보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대한민국 살아가는 청년이자 대학생으로서 윤석열만큼 반청년적인 그런 대통령, 정치인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영상에서 나왔지만 최근 윤석열은 주 69시간 근무를 이야기했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짝 일하고 뭐라고 싫어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시간 연장이 국익에 이로운 척하고 청년세대들의 미래를 위하는 척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한 척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청년세대 분들 또 노동을 하고 계신 노동자 분들이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지금 얘기하고 있는 69시간 정책 이게 실제로 도움이 좀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지금 후보 시절부터 주 120시간 노동 이런 헛소리 하면서 반발을 하는데 이제는 정말 이걸 정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노동자들 과로로 죽게 만들려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엔 또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앞선 발언자분이 얘기하셨던 그런 좀 주제인데요. 최근 윤석열이 일본에 다녀온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윤석열 지금 일본 갔다 오면서 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는 외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므라이스에 폭탄주까지 말아먹고 거기에 나라까지 같이 말아먹고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일본 언론 보면은 일본 언론에서는 대한민국 가리켜서 이제는 노재팬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예스재팬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 합니다. 이런 소리가 누구 때문에 나오고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이 일본 가서 나라 팔아먹고 오고 그런 것 때문에 일본 언론이 지금 당당하게 이제 대한민국은 예스재팬이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민심은, 국민들 민심은 일본에게 일제감정기 시절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과거다 청산이다. 이렇게 민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대통령이란 자가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한일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이것이 일본과의 관계를 지금 다시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강화시키는 것이, 그리고 과거사를 다 내팽개치는 것이 이게 청년을 위한 거다, 청년 세대를 위한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짓거리고 있습니다. 진정 청년 세대를 위한다면은 일본에게 사죄 배상을 받음으로써 제대로 과거사를 청산하는 것, 그리고 또 그럼으로써 이 대한민국을 진짜 자주로운 나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그런 나라를 청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진짜 청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지금 청년을 위하는 척 하면서 이 반청년적인 윤석열, 저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또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윤석열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이제 20대는 청년들은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이런 청년이 등을 돌리는 이런 윤석열에게 남은 길은 이제 전 퇴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 청년들도, 또 대학생들도 앞으로도 이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퇴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앞장서서 목소리를 열심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 파괴하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의 미래, 윤석열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발언해 주신 우리 청년 발언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청년들의 미래를 지켜나갈 거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일정이 기억이 안 나네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자단에서 퇴진 시국 미사를 했었습니다. 관련한 영상 논평인데요. 잠깐 보시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의 윤석열 퇴진운동 공식화의 의미, 윤석열과 그 일당의 몰락은 이제 정해진 수순이다. 2023년 3월 20일은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검찰 독재 타도와 매판 매국 독재 정권 퇴진 촉구 시국 미사를 열어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야 할 때가 또다시 오고야 말았다며 윤석열 퇴진운동 공식화를 선언했습니다. 미사 집전에 나선 사재단 김용식 대표신부는 촛불행동이 31차례에 걸쳐서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요구해왔다며 이제 정의구현 사재단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레드카드 제시는 돌이킬 수 없는 윤석열 퇴진의 서곡이 되고야 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재단은 시민들과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을 타도하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을 외치며 상실의 마음이 사재단의 결정으로 위로받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사재단은 시국미사가 열린 풍남문 현장이 동학혁명 당시陆장군 전공군의 서울 압송이 이루어지고 김계남이 처형당했으며 한국 천주교 신도 권상현과 윤지충이 숭배한 성지이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며 이런 역사와 만나는 오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또한 모욕당한 3.1혁명 정신을 다시 살려 민주회복과 자주 독립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사재단은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며 민족의 자존감을 드높여야 할 3.1절 기념사는 대일 굴복, 대일 불종으로 참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말았다고 제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3.1운동 정신은 짓밟히지 않았고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3.1운동이 재현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사재단의 시국미사는 2014년 3월 26일 전주 교구 사재단이 공개한 부정 불법 당선 대통령 박근혜 사퇴와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 이후 9년 만에 열린 것입니다. 박근혜 퇴진운동이 존재하지 않았을 당시의 시국미사가 킥복제였다며 이번 시국미사는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과 함께하면서 더욱 큰 폭발력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후 윤석열 퇴진운동이 민주당을 비롯한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는 윤석열 정권이 북한의 지령이라고 모르던 촛불행동에 퇴진이 추호다 등의 티켓을 신부와 신도들이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안몰이를 무색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천주교 사제단이 시작했으니 개신교와 불교, 원불교 등도 연이어 윤석열 퇴진운동에 합류할 것이며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는 윤석열 탄핵 국면이 보다 확실하게 굳어져 갈 것입니다. 국민들은 퇴진 타도운동을 벌이고 국회는 탄핵소추 발의를 하면 됩니다. 더는 주저할 까닭이 없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움직이면서 역사가 바뀌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매국 일당 윤석열과 그 무리들의 몰락은 이제 필연입니다. 2023년 3월 21일 촛불행동. 예, 우리 이제 종교 신부님들도 이제 나서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시국 미사를 드리신다고 하네요. 손에서 또 이제 열릴지는 잘 모르겠으나 열리게 되면 함께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천주교 신부님들뿐만 아니라 지금 14일에는 이제 서울대, 17일에는 동국대, 예, 22일에는 이제 고려대, 여기에서 이제 교수들이 나서서 시국 선언을 했고요. 24일에는 성균관대의 재학생과 이제 졸업동문들이,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교수단체와 전문단체 등 해서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 어떠신가요? 촛불행동이 외롭게 들어왔던 이제 퇴진 촛불이 점점 이제 종교, 그리고 교수, 그리고 전문직, 그리고 서울에서는 아직 퇴진이라고 들고 있지는 않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구호를 들고 민주노총과 전노, 그리고 정당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 민심이 지금 끌어오르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 계기를 맞는 건 윤석열 정부 스스로가 지금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호 한번 외치면서 다음 시민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촛불이 제2의 독립운동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선조들이 되찾은 나라 팔아먹는 윤석열을 몰아내자. 자위대 한반도 상륙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친일약적 윤석열을 몰아내자. 예, 시민 발언 신청하신 분인데요. 우리 자주 몇 번 나오셨는데 우리 이원영 교수님 모시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이 헌법적으로 왜 탄핵되고 물러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최봉태 변호사라는 분한테 들었습니다. 최봉태 변호사는 대구에서 활약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서울법대를 나와서 동경대학에서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한일, 한국과 일본의 사법 체제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20년 넘게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한일 양국에서 소송을 진행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2007년도에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이 났다는 설명이,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무슨 재판소냐 하면은 우리로 치면은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자기네들 사법부에서 최고재판소라는 명칭을 붙여서 하고 있는데, 다만 일본은 우리보다 사법부의 권력이 약간 약합니다. 헌법 구조상.
우리는 상권분립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일본은 좀 약해요. 그래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그 권리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존중받습니다. 그런 이후에 한국에 또 재판에 불이 붙었어요. 그 결과가 2012년, 2013년도에 이미 고등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일본의 전범 기업에 있다 하는 판결이 났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18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가지고 일본 최고재판소와 동일한 맥락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일본 전범 기업에게 있으니 배상을 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추인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했죠. 자, 우리나라가 헌법이 어떤 나라입니까? 상권 분립이 명시가 되어 있죠. 헌법에.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초는 상권 분립입니다.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는 대통령이 어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냐 물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헌법재판소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어요. 자, 최봉태 변호사 이야기는 대통령이 그 판결을 뒤집을 권리도 없고 만약에 그걸 간섭했다면 헌법을 파기했기 때문에 당장 탄핵이 되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은 퇴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체포가 돼야 될 사람이 체포. 무슨 문제 아시겠죠? 헌법을 파기한 원흉이기 때문에 역적이 헌법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헌법 파괴, 역적 행위, 윤석열은 체포하라! 이렇게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호 외치겠습니다. 헌법 파괴, 역적 행위, 윤석열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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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외치겠습니다. 헌법 파괴, 역적 행위, 윤석열을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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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법원의 판결,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는 게 바로 누구입니까?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또 한동훈 검찰이 이제 수사 권한 이런 게 조정하는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했고 그에 대한 그 권한은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예. 그동안 이 한동훈이 한동훈을 또 탄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동훈 탄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막중합니다. 예, 우리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퇴진과 타도 외치고 뭐 탄핵도 외치지만 결국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과정을 이제 밟아야 됩니다. 지금 너무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얼마나 더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윤석열 지금 임기 얼마나 되신지 아시죠? 1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고 있고 나라 팔아먹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 할 수 있도록 지지도 하지만 우리가 꼭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꼭 전달을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볼 것은 영상인데요. 이거 잘 이제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보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부는 작년 한 해 한국의 인권 상황을 정리한 29장짜리 보고서에서 명예훼손죄 적용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의 부패, 젠더폭력 조사 부재, 군의 동성애 처벌 등을 주요 인권 문제로 꼽았습니다. 표현의 자유 부분에서는 폭력과 괴롭힘의 사례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를 들었습니다.
MBC가 윤 대통령이 외국 입법부를 비판하는 영상을 보도한 뒤 윤 대통령은 이 보도가 주요 해외 파트너들과 관계를 훼손시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이후 여당 의원이 MBC를 명예훼손과 대통령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외교정책 문제에 대한 반복적인 왜곡 편파 보도를 이유로 대통령실이 MBC의 대통령 순방 전용기 탑승을 금지했고 8개 언론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개인 윤석열의 사유재산 이용에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는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 인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어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사례에서는 유시민 전 장관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열린공감TV를 압수수색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부패 분야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제적 이유 등을 들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면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건은 작년에 이어 이번 보고서에서도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 선거자금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부원장과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도 부패 사례로 들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 2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맹이든 우방이든 미국과 의견이 다른 나라든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준명입니다. 지금 내용이 어떤 영상인지 아시겠나요? 예. 미국이 이제 매년 인권 보고서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됐던 겁니다. MBC 탄압 관련된 내용, 아까 했던 그리고 이제 누구죠? 대기업 총수들이 이제 사면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뭐 했죠? 미국에게 다 퍼졌죠.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 다 뒤통수 맞았는데, 그리고 최근에 한일 관계 그렇게 개선하라고 원했던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서 이번에 강제 동원 해법을 내놓고 일본이 쌍수 들고 환영하게까지 해줬는데,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군사 동맹에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줬는데, 미국이 너네 한국 이래, 윤석열 정부 너네 이랬어, 인권 상황이 이래, 이렇게 보도를 이제 인권 보고서에 적시를 한 겁니다. 이 박진희 사실 지금 제가 영상은 좀 잘랐는데요. 박진희 외교부 장관이 매우 난감해하더라고요. 이런 외교 참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너무 부끄럽습니다. 거의 이제 정해진 순서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요. 광고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입니다. 2주 후인데요. 2주 후에 소원 촛불, 저희가 그때 되면 원래 15차 촛불이 돼야 되는데, 그날은 하진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그날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9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이 세월호 9주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수원역 광장에서 같이 이제 추모 행사를 하려고 해서, 저희가 그날은 아예 행사를 퇴진 촛불을 들진 않고 우리 세월호 이 9주기 준비하시는 분들과 함께 같이 참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때 지금 정확하게 지금 듣지 못했는데 2000 참사 우리 유가족분들도 모시고 함께 좀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우리 싸우고 계시는 우리 이태원 참사 우리 유가족분들과 함께 같이 좀 연대하는,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연대하는 자리를 좀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주 서울촛불 가셨던 분들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원시청 옆을 행진을, 저희가 대회를 끝나고 행진을 할 때 한 여성분이 우리 이제 도로변으로 나오셔가지고 우시면서 고맙다고 하신 분이, 인사하셨던 분이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배우 이재환님의 어머니입니다. 예. 그렇게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싸우는 우리 촛불 시민들에게 그렇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이 함께 하시니까 4월 8일날 저희 폐지 촛불을 드는 건 아니지만 그때 유가족분들, 우리 세월호 유가족,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과 함께 연대하는 마음으로 그때 같이 촛불을 다시 한번 더 촛불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정은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제 일단 안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 또는 23일, 4월 23일 또는 4월 29일 날 저희가 윤미향 의원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23일 날 하게 되면요, 일요일입니다. 그때는 이제 정치학교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4월 맞죠? 예, 지금 날짜가 헷갈려서 29일, 29일 날 모시게 되면 촛불에서 함께 같이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정리가 되면 바로 오늘 내일 중에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윤미향 의원님과 함께 지금의 이 한일 문제와 관련해서, 한일 문제 이제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함께 얘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진짜 하루하루 정말 답답한 상황에서 오늘도 촛불을 우리 승인분들과 함께 오늘 들고 있습니다. 진짜 머지않아 진짜 따뜻한 봄이 왔고 꽃피는 봄이 오고 있고, 그 봄이 오면 정말 우리의 촛불이 탄핵 그리고 끌어내릴 수 있는 태진의 촛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일 자주독립국가를 꿈꿨던 독립열사들의 그 마음을 담아 제2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오늘 촛불 자리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지막은요, 독도는 우리 땅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보니까 이제 율동도 함께 했었던데 그 영상 같이 보면서 되시는 분들 같이 일어나서 율동도 하고 같이 독도는 우리 땅 함께 부르면서 오늘 촛불 마치고 바로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촛불 시민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학생 친구분들이 미국 대사관에서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 두 친구도 같이 연행됐었는데요. 우리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서명과 그 다음에 응원 때문에 이렇게 무사하게 돌아와서 제 옆을 다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친구에게도 기성세대를 대신해서 평화를 외쳐주는 우리 두 대학생 청년분께도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아니죠. 저도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너무 열이 많이 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두통까지 많이 오는 그런 한 주였는데요. 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화만 내면 우리가 화병만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럴 때일수록 더 즐겁게 투쟁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같이 일어나셔서 집회 가볍게 몸을 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주세요. 피켓 자, 이번 주에 배우와 같이 함께 할 곡은 지난주에 했던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요즘 아주 우리 독도를 넘보는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독도는 하면 우리 땅하고 외쳐주고 외쳐주기로 하겠습니다. 독도는 다시 한번 더 독도는 아, 좋습니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우리 가볍게 몸을 흔들면서 꼭 앞뒤로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관광버스 춤추듯이 신나게 흔들고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손을 머리 위로 살짝 들어서 위에 아래 아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독도는 우리 땅. 아 여기 다 해요. 잘하실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손을 위아래로 뻗으실 때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시작. 하나 둘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같이 한번 마주보고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다시 한 번 더 외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다시 한 번 더 독도는 네, 음악 주세요. 자, 어디서 봐요? 가르치면서 네, 행진 하실 분들 이쪽으로